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지 않는 유사 아이템과의 경쟁입니다. 이 발표의 기술 시리즈가 원래는 그냥 생각나는 몇 가지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또 요즘에 또 발표 평가 시즌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보면은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질문들을 제가 뭐 질의응답으로 다루는 게 그렇게 뭐 유의미하지는 않은 게 좀 당연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 두 개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이 본강의도 있고 뭐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거의 발표 평가 대부분이 끝난 시점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창패나 예창패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뭐 결국에는 발표 평가를 잘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뭐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 안타깝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번에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왜 나왔냐고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어쨌든 뭐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늦었지만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이 질문을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저도 사실 이거를 대놓고 질문한 적은 거의 없고 이제 제 생각에는 비슷한 종류의 대표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한 종류 아이템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혹은 뭐 이 아이템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 번쯤 시도를 해볼 수 있을 아이템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의 경쟁 업체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보통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아직까지 알아본 바로는 주변에 이런 아이템을 하는 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내가 먼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대답을 많이 하시고 뭔가 심사위원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시장을 선점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심사위원들이 유사 아이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력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사람 미치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유사 아이템을 찾아본 적도 없고 웹서핑을 해도 나오는 적이 없었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이지도 않는 유사 아이템하고 경쟁을 하라고 하니 도대체 나중에 나올지도 안 나올지는 아이템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또 여러분이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파이오니어고 또 그렇다면 시장 1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그 후발주자들의 경쟁을 꼭 지금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요. 여러분이 그 유사 아이템이나 경쟁 업체들을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유사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그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아이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경쟁업체를 조사를 하고 하는 유사 아이템을 찾아볼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웹서핑을 계속하거나 인터넷을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서 실제로 그런 아이템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여기서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보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의 아이템을 접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유 때문인데요. 여러분하고 동일한 단계 스타트업이면은 여러분의 스타트업은 아직까지 이제 알려지질 않았잖아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직은 외부의 업체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지 못할 뿐인 비슷한 정도의 랩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정도의 시기에 런칭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비대면 관련 아이템이 뜨고 있다. 그럼 뭐 비대면과 관련된 아이템 중에서 뭐 원격 주문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는 제 수업 시간에도 아이디어로 나오는 정도의 아이템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고 시장에 어떤 형태로 내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고 준비되는 정도도 다르겠지만은 아이디어 자체는 제 수업 시간에서도 그냥 나오는 창업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니 당연히 다른 누군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단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딱 여러분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전후로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아이템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얼마 전에 한 70개 정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겹치는 것들이 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도 결국에는 지금 그 아이템을 실험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서 실제 시장에 들어가는 앞으로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뒤일 것이고, 그때쯤은 유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미친 듯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회사를 없다,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업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요즘 시즌이 이런 관심들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 아이템들을 꽤 많이 받고, 그거를 대비했을 때 당신의 아이템이 어떤 큰 차별성을 갖고 있거나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랬을 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그럼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업체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은 기억에 남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그게 뭐 똑같이 아이디어만 갖고 왔는데 그게 기억에 유난히 남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특출나야 되냐. 사실 그렇게 특출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밀 유지 차원에서 제가 그거를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조금 안쓰러운 경우는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과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여러분이 그나마 좀 이쪽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기존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그 기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은 우리랑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먼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업체도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단계에서 외부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웬만하면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굳이 외부에 막 열심히 여러분이 아직 실현도 안 한 아이템을 막 홍보하는 거에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왜냐면 누가 아이디어 뺏어갈까 봐. 결국에는 기존의 경쟁 업체들, 원래 하고 있던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금 아쉬운 대로 그게 시장에 퍼지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여러분보다는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기존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비대면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완료도 안 된 것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 막 홍보를 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기밀 유지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를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은 저 업체에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골 때리는 경우인데 바로 이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역사 속에 묻힌 아이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 범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요. 여러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한 번쯤 시도됐다가 사라졌을 그런 아이템들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유머란에서 그런 그 내용이 한번 떴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발명 뭐 아이디어 같은 그런 경진대회를 했나 봐요. 거기에다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 아마 한 번쯤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워낙 빨리 다니까 이 배터리를 자유 탈착식으로 해서 배터리가 다 되면은 이거를 빼고 새로운 배터리 교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유머란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게시글에. 저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게 유머란에 돌아다니는데 왜 유머란에 돌아다니는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불과 그게 3, 4년 전에 있었던 휴대폰이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구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크기도 좀 작게 하고 뭐 폼팩터도 좀 작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추가가 된 건데 근데 그 초등학생은 왜 그 탈착식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거는 역사 속에 묻힌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는 그 휴대폰 배터리를 탈착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겠죠. 요즘에 한 20, 30대 정도 되는 이제 이른바 저보다는 젊은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한 20대쯤에 한 번쯤 나왔던 아이템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인데 이제 그거를 들고 와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그게 똑같은 형태로 있진 않고 굉장히 그 컨셉만 남아있고 형태는 되게 다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먹힐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왜 20여 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고 한 번쯤은 시도가 되었었던 아이템인데 지금에 있는 세대들이 모를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 당시에 컨셉 자체는 있었지만은 그 컨셉이 아직 시대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경우엔 차라리 다행인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능하면은 그런 시장성을 검토할 때 저 같은 그런 이제 멘토랑 얘기를 한번 해봤을 때 좀 필요한 지식들을 가져가는 건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종류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은 생각보다는 이미 시도가 되었거나 이미 누군가에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아이템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보다 오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그 기록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유사 아이템의 경쟁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한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미 했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잘 안 돼서 망했다. 그래서 사라졌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왜냐면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근데 제 머릿속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놓고 어떤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평가나 심사에 갔을 때 기밀유지 서약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은 사실 적당한 정도의 뉘앙스로 이거는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사 경쟁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건지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의미는 거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런 업체가 실제로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거나 똑같이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망했거나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교육 아이템 하고 있잖아요. 교육 아이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시점이 있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그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 게임하듯이 이런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하고 뭔가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고 싶다. 그런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이 어플을 하거든요. 제가 95년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95년도는 고사하고 아마 80년대에도 게임하듯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학습 아이템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컨셉이나 그거는요, 아마 지난 몇십 년간 교육계에서 계속 고민해오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학생들이, 사람들이 조금 더 즐겁게 게임하듯이 알매 즐거움을 느끼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꼭 교육 아이템뿐이 아니고 그냥 수십 년간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풀었던 그런 학습지 같은 것들도 그런 종류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챌린징 컨셉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마치 제가 있었던 시대에는 막 뭐 미친 듯이 막 뭐 사전을 이렇게 찢어서 하나씩 먹으면서 막 불에 태우면서 막 뭐 눈에다 테이프 붙이고 막 미친 듯이 공부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런 종류의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그 교육이나 학습용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동의하지 않는 게 그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학습 아이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게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매력을 느끼기가 힘든 게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고 우리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담을 하는데 공부는 재미없어요. 제가 사실 그래도 뭐 공부를 아주 막 제 주변에 있는 제 동기나 이런 사람들도 공부를 막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는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치 치면 공부는 꽤 오랫동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과정에 의해서 알게 되는 어떤 알매 효과나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보람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 자체의 행위를 즐겁게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뭔가를 파야 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많은 공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쉽게 외운다? 그거 몇 개 안 돼요. 결국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사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문제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못하시지만 실제로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럼 나도 모르는 아이템을 그럼 내가 어거지로 찾아내는 얘기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그런 아이템들을 미리 좀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지금 스타트업들을 여러분이 막 뒤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저기 막 나가가지고 그 뭐냐 컨택도 하고 막 무슨 네트워킹 가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옆집에서 김밥 판다고 제가 김밥 만들어서 못 팔라는 법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옆집 분식집에서 이미 뭐 김밥을 준비해서 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밥 만들어서 팔지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독점적인 시장은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되는 이른바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는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사 기업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그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미 누가 하고 있다 뭐 혹은 뭐 막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가 갑자기 뭐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누가 이미 이걸 하고 있다라고 막 뉴스가 떴다 그러면 사실 안타깝긴 하죠. 되게 마음도 아프고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런 거에 그렇게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무슨 논문에서 오리지널티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독창성이 있는 창업 아이템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매력 있는 창업 아이템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유사업체 한두 개쯤 생겨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 굳이 여러분이 아직 찾지도 못한 유사 아이템하고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은 찾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업체를 모르고 그 아이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설사 경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걔네들보다는 이 아이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근거를 한번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가 사실 되게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런 그 유사 업체들을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멘토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뭔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해서 분석을 마친 다음에 내가 거기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심사위원들이 뭐 경쟁 전략을 떠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이미 시장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들어가서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철저한 시장 조사를 계속 끊임없이 해가면서 고찰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역량의 문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똑같이 김밥을 만들어서 판다 그래도 만약에 제 옆집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백종원 대표님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정말로 극대화시켜서 설사 주변에 그런 유사 아이템을 하는 업체가 있거나 출연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아이템은 훨씬 더 높은 퀄리티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의 역량이나 팀원의 역량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가 있는데 아직 팀원도 없고 이거를 갖고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없다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딱히 뭐 약점이 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창피나 초창패 같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어떤 창업경진대회 같은 그런 곳에서 혹은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곳에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고 팀원의 역량이 부족한 건 확실한 약점이 되기는 합니다. 그 약점에 대한 보완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죠. 뭐 제가 팀원을 구해 드릴 수도 없고 없는 이력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말 좋게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 꾸민 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1년은 좀 너무하구나.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서 새로운 예창폐 지원 사업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아이템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필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요소들 뭐 결국에는 이제 자본과 인력과 시간이 가장 큰 중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역량은 없지만은 그동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뭐 커뮤니티 안에서 빨리 이 아이템을 스탠바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선보일 수가 있다. 뭔가 이런 종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어필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어필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그런 유사 아이템이나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창업의지만 확고하게 있지만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발표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발표잖아요. 발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혼자 만족감에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됐건 아니면은 투자 유치를 위한 VC가 됐건 누군가한테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씩 두 개씩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만큼 약점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물론 준비가 더 잘 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준비가 당장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금방 또 성장할 수 있는 게 창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준비된 게 없고 내세울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유사 아이템이나 경쟁 우위 확보 전략 중에서 이런 요소들이 보통 저한테 멘토링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사업을 되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 혹은 유사한 그런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거의 선문답 하듯이 끌어내야 돼요. 이것도 보통은 이게 보통 짧으면은 1시간에서 길면 한 3일짜리거든요. 왜 1시간에서 3일이냐?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은 1시간 정도 안에 이 친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든 끌어내 가지고 그거를 그 우리 회사만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저 정도만큼 많은 사업들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제 어떤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답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숙제를 내주죠. 내가 당신이 가져가야 될 어떤 요소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숙제를 내줄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날 만나봐서 그때 만약에 다행히 뭔가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으면 거기에 이렇게 살짝 양념을 쳐줄 수는 있고요. 그게 안 되면 2일, 3일까지도 가요. 지금 한 2주째 그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사실 이거를 뭐 컨설팅 한 번에 딱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훈수를 두는 사람인데 어떻게 뭐 아무리 뭐 결정적인 훈수가 판을 뒤엎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바둑돌 까만 돌 하나 둔 사람한테 훈수를 둬가지고 그걸 어떻게 승부수로 띄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컨설팅을 한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만나고 얘기해가면서 풀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가끔씩 이런 그 창업 아이템 가지고 와서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발표 평가 가서도 가끔 보여요. 경쟁업체로 제시하는 업체들 중에 이제 업계에서 좀 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가 제 제자인 경우가 이제는 좀 생기더라고요. 차마 그 제자들의 제로였던 상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난관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왔고 사이에 어떤 피보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의 기빈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경우도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이 바닥도 보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경우가 이제 많구나.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저랑 한 번쯤 만나 뵐 것이고 어느 시점에 저와 인연이 닿아서 뭔가 이렇게 좀 지도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이 1년 뒤, 2년 뒤에 숙성이 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을 해서 어느 시점에 업계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의 후발주자인 누군가가 3, 4년 뒤에 누군가가 경쟁업체로서 여러분을 제시할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지금 한 3-4번 겪었거든요, 실제로.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아는 기업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한 번쯤 스쳐 지나간 기업, 뭐 평가에서 한번 봤던 기업이 아니고 정말 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심지어는 뭐 그 제가 지도 교수였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진짜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느새 경쟁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게 참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보면서 참 많이들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대견함도 느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보이지 않는 유사 아이템이 1, 2년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유사 아이템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타트업의 유사 경쟁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막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이제 아이디어 해서 막 이렇게 뭘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뉴스에 딱 나오거나 이미 딱 나와가지고 상용화해서 딱 나오면 이제 그 팀이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또 돌봐줘야 되고. 참고로 그 친구들 아직도 저랑 연락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창업 지도를 하지는 않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스스로 다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멘탈이 무너지거나 힘들어 할 때 제가 이제 밥 사주면서 이렇게 좀 보듬어 주면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하실 때 다음에 또 요런 종류의 질문이 나오면 요런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의 기술 시리즈는 일단은 웬만하면은 좀 앞으로도 계속 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생각한 건 한 2편 정도였거든요. 근데 말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5편이 됐어요. 앞으로도 좀 요즘 이슈가 돼 있으니까 몇 개 더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떠오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 5편까지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줬을 때, 요런 것들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들을 수 있겠구나. 요런 요소들이 있으면 제가 또 그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5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유사 아이템과의 경쟁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